이달 아침에 알바니스 총리와 버크 장관이 이드 기도 중에 라켄바 모스크를 방문했습니다. 무슬림들은 당연히 그들의 좌절감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괜찮아요. 그들이 유대인을 가스로 죽여라 라고 외칠 때 분노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유대인 식당과 가게에 화염병을 던질 때 그들은 분노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백인 분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한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여러분은 실제로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아니면요. 저는 방금 파키스탄에서 제 아미를 뵙고 돌아왔어요. 호주의 기후 변화에 대한 범죄적인 무대응은 그곳에서 깊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기후 배상을 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후 배상입니다. 이 자식들 대체 누구에게 충성하나요? 그녀는 평범한 호주 가정들이 그녀의 아미,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기후 배상금으로 돈을 내기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앤소니 알바니지를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리라고 하는 건 거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앤소니 알바니지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표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객관적인 분석이고 저만의 생각도 아닙니다. 저는 현대 최고의 재무장관이라고 생각하는 피터 코스텔로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터 코스텔로 임기 동안 황금기를 살고 있다는 걸 그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적어도 제 평생에는 호주 역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에 대비해 호주인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이끌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좌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지출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피터 코스텔로의 임기가 2007년에 끝났을 때 호주는 흑자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부채가 전혀 없었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제 한정된 이해로는 지금이 호주 경제 그리고 호주 전체에 있어서 최악의 시기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리가 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 말은 2010년이나 2011년쯤에는 앤소니 알바니즈 같은 형편없는 총리를 감당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더 간병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호주가 지난 5년 동안 이민을 통해 인구를 10% 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 잠시 곱씹어 보세요. 좋습니다. 10%.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이 사람들이 어떤 관점과 문화적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요. 힌두교도와 시크교도, 칼리스탄 운동이 있고 힌두교도와 무슬림과 유대인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호주인들은 관련이 없고 앤서니 알버니즈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며 이런 외국의 앙금까지 다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희생시켜가며 우리는 이런 외국 분쟁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모주 주총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뒤처리를 해주겠냐고 했습니다. 원네이션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이 90살이 되었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밥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뒤처리를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최악이자 비극적이고 아마도 가장 웃긴 부분은 앤서니 알버니즈가 아무리 한 특정 커뮤니티를 위해 애쓰고 비위를 맞춰도 그들은 여전히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켄바 모스크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셨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 마히린 파로키.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저처럼 파키스탄에서 온 이민자이지만 저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녀는 상원 의원입니다. 이민자에게는 정말 엄청난 특권이죠. 그녀는 30살 때 호주로 이주했습니다. 저는 19살이었고요. 그녀는 30살이었고 상원에서 근무한 지는 글쎄요, 10년이 넘었어요. 그쯤 된 것 같아요. 정말 큰 영광이죠. 당신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관인 상원에서 자신의 지역구나 국민을 대표할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녀는 이 나라에 대해 불평하는 것 외엔 줄 게 없어요. 그녀는 예전에 호주인들을 너희 백인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 많은 백인 분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한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실제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실제로 알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그녀는 녹색당 상원의원이고 부대표나 대표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녹색당과 공산주의 세력의 연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가 마르크스주의자 여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전형적인 급진적인 파키스탄인은 아니지만 이슬라마바드 출신 파키스탄인입니다. 파키스탄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꽤 자유로운 편이에요. 하지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불만이나 식민 지배자들에 대한 불만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녀가 앤소니 알바니즈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이드 아침에 알바니즈 총리와 버크 장관이 이드 기도 시간에 라켄바 모스크를 방문했습니다. 무슬림들은 당연히 그들의 좌절감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괜찮아요. 그들이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라 라고 외칠 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 식당과 가게에 화염병을 던지고 최근 런던에서 유대인 구급차 4대를 불태운 건 그들이 화가 나고 속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화가 난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들에게 집단 학살을 할 때는 왜 분노하지 않았냐? 적어도 이 구급차엔 유대인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항상 공격자들을 변명해 주죠. 절대 자신을 돌아보지 않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에는 웃긴 면도 있어요. 그녀는 그 말을 앤서니 알버니지에게 하고 있는데 그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그들의 모스크의 추가 보안을 위해 수백만 달러의 세금도 지원했죠. 그런데 왜 저는 추가 보안을 받지 못하나요? 저도 하루 24시간 저를 지켜주는 경호원 몇 명쯤은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 같은 사람을 위협하는 평화로운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세금으로 더 많은 보안을 받아야 한대요. 알겠어요. 그래요. 꼴 좋네요. 앤서니 알바니스. 그는 가자 지구를 국가로 인정했어요. 그는 하마스로부터 직접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하마스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역사의 올바른 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역사의 올바른 편이 맞다면 저는 그 역사의 올바른 편에는 서고 싶지 않아요. 무슬림들은 노동당 정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 학살에 공모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당연히 분노와 좌절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모든 걸 이스라엘 집단 학살과 연결하고 있어요. 가자, 지구에서의 집단 학살. 그러니까 알다시피 우리는 여기서 저렇게 행동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총리가 배짱이 있었다면 이렇게 일어섰을 거예요. 이봐, 나는 너희 공동체를 위해 충분히 많은 일을 했어. 그런데도 너희가 아직도 이러고 있잖아. 알겠냐? 다 꺼져.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하려면 배짱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배짱이 필요합니다. 그는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인정하는 대신 총리는 서둘러 모스크를 떠났습니다. 총리는 말 그대로 살려고 도망쳤습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거 보셨나요? 오 마이 갓. 이 사람들은 정말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그들은 문명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들은 유대인을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서방도 싫어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상대하고 나면 다음은 당신입니다. 평범한 서방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문명적 관점이에요. 서방은 우리가 동등한 자리를 줬지만 실수였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 없는 민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자신만의 이슬람 정복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전혀 괜찮습니다. 지난 1400년 동안 그래왔듯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서 전장에서 우리를 만나십시오. 우리는 문명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사회 운영 방식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강단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비판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왜 그를 대면하고 있는지에 대해 언론을 오도했습니다. 이슬람 명절인 이드 총리는 극우적인 발언을 하며 그가 모스크에 온 것과 노동당이 집단 학살에 연루된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극단주의와 연관지어 그들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장관님, 왜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언론을 오도했습니까?
사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사망을 촉소해서 말했습니다. 아, 그건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다. 나쁜 일은 없었다고 했죠.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이다. 몇몇 사람들만이 저를 야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히즈부트 타흐리르를 금지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가 한 말입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이 히즈부트 타흐리르라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가 난 거라고 했죠. 저도 그런 보도들 몇 개 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라켄바에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이 정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마리안 파루키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그녀의 아들을 만나보지 못하신 겁니다. 그 역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건 예전 트윗입니다. 드루 파블로프가 사랑스러운 가족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냥 꺼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이 그녀의 아들입니다. 백인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어나요. 그들은 서방을 그냥 싫어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세대 전체가 식민 지배의 과거 때문에 서방을 싫어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들은 호주도 같은 범주에 넣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어느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냐고 물으면 그들은 호주 원주민 공동체를 식민지로 삼았다고 답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주민 공동체를 신경 쓰는 척하죠. 그들은 이슬람 외에는 자기들 세계관 외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소위 온건파 무슬림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무슬림인지 나쁜 무슬림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무슬림과 나쁜 무슬림의 정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그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그거 웃기지 않아요? 그들은 정의하지 않으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좋은 무슬림도 있다. 모두 그런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군지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 극단주의 무슬림이 방아쇠를 당기고 좋은 무슬림이라는 사람은 네가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네가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면 저 사람이 방아쇠를 당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보입니다. 이 평범한 백인들을 봐. 쓰레기통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대신에 모든 걸 소유하고 어디에나 있어. 또다시 공산주의적 관점이네. 그녀는 꽤 부자고 투자용 부동산이 4대째쯤 있는 것 같아. 그녀는 꽤 성공한 편이야. 꽤 잘 지냈어. 그리고 그녀는 10년 넘게 상원의원이야. 정말 배은망덕하네. 정말로 배은망덕하지. 무슬림들이 나서서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 않는 한 내가 말하는데 곧 폭풍이 몰아칠 거야. 그리고 어떤 안티엘버타이즈도 너희를 구하지 못해. 이 말은 전에 했었지. 키에스타마와 다른 중도좌파 정치인들 모두 무슬림들을 옹호하는 게 자기들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 바로 무슬림들을 버릴 거야. 지탱할 수 없을 때. 그게 기준이야. 이 정치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잘 행동하지 않은 무슬림들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해? 그들이 끝까지 지지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방금 아미를 만나고 파키스탄에서 돌아왔어. 호주의 기후변화에 대한 범죄적인 무대응은 깊이 느껴져요.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기후배상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기후배상이라고요? 이 자식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야? 그녀는 평범한 호주 가정들이 그녀의 아미와 파키스탄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기후배상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지? 그녀는 호주 상원의원이 아니라 파키스탄 상원의원이야.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에 데이비드 라미가 떠오르네. 그는 영국이 자메이카에 배상해야 한다고 했지. 카리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을 거야. 우리는 단순히 사과만 듣고 싶지 않아. 우리는 배상을 원해. 내가 한 가지 말해줄게. 호주가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다른 나라에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었던 거지.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우리가 조사해 볼 거야. 하지만 내 직감적인 반응은 곧바로 호주를 비난하는 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나라라는 건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래, 네가 좌파이자 깨어있는 활동가라면
자기 의로움에 빠져 세상의 미덕을 과시하고 싶고, 봐라, 우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우리는 우리나라에 책임을 묻는다고 하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우리나라에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적들에게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돼.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해. 이슬람 정권이 국제법에 대해 신경이나 쓰냐고. 그들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무장 시 국제법을 고려했을까? 그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왜 우리만 국제법 지키라고 세뇌받는 거지? 효과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하길 바라는 거야? 유엔 안보리에 가서 이슬람 정권 폭격해도 되냐고 물어보라는 거야? 중국과 러시아가 안 된다고 하겠지. 그게 바로 네가 말하는 국제법이야. 어쨌든 그녀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야. 정말 나쁜 인간이고 형편없는 정치인이야. 난 그녀가 다시 당선되지 않길 바래. 누가 그녀 같은 사람에게 투표하는지 모르겠어.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야.